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제 학교 수업 잘 갔다 오고 독서노트 해보도록 독서노트래.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분이 일단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임스 알렌님의 책으로 시작하고요. 평온한 마음은 지혜가 주는 아름다운 보석이다. 평온한 마음은 지혜가 주는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자제력을 기른 결과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원숙한 경험을 지니고 생각의 법칙과 작용에 관해서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지식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만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역시 생각의 결과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역시 생각의 결과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이해력을 키우고 만물에 존재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안달복달하고 화내고 걱정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을 거두고 침착하고 일관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의 정신적 강인함을 존경하게 되어서 그를 본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더 큰 성공을 얻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더 커집니다. 평범한 사업가라도 자제력과 평정심을 키우면 평범한 사업가라도 자제력과 평정심을 키우면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강인하고 침착한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 가운데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와 같고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는 동굴과 같습니다. 평온한 마음, 다정한 성품, 안정된 삶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인하고 침착한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 가운데 그늘을 두리우는 나무와 같고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는 동굴과 같습니다. 평온한 마음, 다정한 성품, 안정된 삶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고요하고 온유하며 침착함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닥치든 삶에 어떤 변화가 오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온이라 일컫는 그 고매한 태도는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다. 인간은 다스리지 못한 격정으로 마음이 들끓고 주체하지 못한 슬픔에 무너지며 불안과 불신에 휘둘립니다. 생각을 다스리고 정하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영혼의 바람과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방향키를 그 손에 굳게 붙잡아라. 그 방향키를 조종하는 선장은 그대의 영혼이라는 범선 안에서 드러누워 잠만 자고 있다. 그를 깨우라. 자제력은 힘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숙련의 기술이며
평온한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대 가슴에 말하십시오. 마음이여 평온하라. 맞아요. 자꾸 딴 생각 괜찮아요. 해도. 삶은 마음이 가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내면은 끊임없이 외부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삶의 형태는 인간의 마음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생각은 행동을 꽃피우고, 생각은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행동은 인격과 운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삶은 항상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마음속에 싹튼 생각은 말과 행동, 성취한 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삶 전체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이상에 따라 마음을 형성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생각과 행동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향해서 단호하고 굳건하게 걸어가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더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이 될 것이며 너무 좋아요. 머지않아 모든 악과 혼란과 고통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해방과 깨달음, 평화에 이르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삶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나의 마음은 삶을 결정한다. 마음은 삶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마음은 상황을 창조하고 형성하며 그 결과를 수용합니다. 마음은 삶을 결정하는 주체다. 나의 마음은 삶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마음은 상황을 창조하고 형성하며 그 결과를 수용합니다. 마음은 상상을 일으키는 힘과 현실을 인식하는 상상을 일으키는 힘, 현실을 인식하는 힘을 모두 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확히 운명을 짜는 배틀입니다. 생각은 실이고 옳고 그른 행위는 날실과 시실이며 삶의 배틀을 짠 직물이 인격이다. 마음은 스스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사람은 정신적 존재로서 정신에 관한 모든 힘을 소유하며 무한한 선택권을 지닙니다. 또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며 그 경험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도 임의로 구속되지 않지만 많은 면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한 그 당사자가 자신이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해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악한 모습이나 선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되거나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지혜로운 자도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새로운 노력을 통해 습관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신의 망상으로 둘러쌀 수도 있지만 진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러한 망상을 차례차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사람의 자유는 완전하다. 스스로 상황을 만들고 어떤 상태에 머물지를 선택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스스로 상황을 만든다. 어떤 상태에 머물지를 선택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힘과 어떤 상황도 버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은 반복적인 선택과 포괄적인 경험을 통해 그러한 상태마다 지식을 수집하면서 그 과정을 계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적 상태는 내적 상태에 따라 형성되고
움직임은 절대 그 반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유혹은 외적 대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슬픔과 고통도 원래 외부 상황과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사건에 대해 훈련되지 못한 마음 자세에서 나옵니다. 맞아요. 순결함으로 단련한 마음과 지혜로 무장한 정신은 고통과 때려댈 수 없는 모든 욕망과 탐욕을 막아주며 결국 깨달음과 평화에 이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고 비난하고 외부 상황을 악의 근원이라 욕하는 방법으로는 세상의 고통과 불안을 증가시킬 뿐 줄여주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그림자이자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모든 외적인 상태도 순수합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모든 외적인 상태도 순수합니다. 나의 마음이 순수하면 모든 외적인 상태도 순수합니다. 다른 사람과 맞서 싸우기를 멈추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고 쇄신하며 발전하는 데 힘을 쏟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리하여 자기 마음과 조화를 이뤄내면 사랑과 배려심으로 자신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행복의 상태로 인도합니다. 깨달음과 평화의 길은 권위를 휘둘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인도함으로써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고매한 덕의 길로 자기 자신을 인도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삶은 마음과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정신은 사고와 행동으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선택해서 마음을 재구성할지는 자기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봅시다. 습관. 모든 한해된 마음 상태는 후천적 습관이다. 오늘은 조금 제가 안을 요즘에 제가 약간 This is a reminder. 언제나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목표를 가지고 비상하는 순간 그의 모습을처럼 혼자서 가라. 절대적 자기 신뢰를 위한 원칙.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신중함을 삶의 태도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신중함을 삶의 태도로. 신중함은 감각의 미덕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그 이상으로 여기고 신체의 욕구와 대화하는 미덕의 도구로 여겨야 합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것에 부정적이기지 제 흥분해서요. 아이리님 천천히. 자, 신중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것에 부정적이기까지 한 내가 신중함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신중함은 어떤 것을 회피하거나 그것 없이 견디는 일이어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는 일인데도 능수능란하게 조절하는 일에도 원활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도 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적시에 투입하는 실력도 없고 경제 문제. 오케이. 우리는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열망이나 적대감을 매개로 글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자질을 꿈꿉니다. 시인은 활기와 지치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신중함은 감각의 미덕입니다. 그것은 외양의 과학이며 내적인 삶의 가장 외적인 행위입니다. 감각의 세계는 표현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상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중함이나 표현의 법칙은 다른 법칙들과 공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직책이 부차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작용하는 중심이 아닌 표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중함은 따로 떼어놓으면 옳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은 수없이 다양할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가 무난한 겉으로 보이는 세계의 고귀한 기원. 만약 어떤 사람이 삶의 균형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이나 쾌락에 몰두한다면 그는 좋은 바퀴나 좋은 도구일 수는 있겠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중함은 내면과 현실 세계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관능주의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계 질서는 물론 사건과 시간의 원리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부차적인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태양이나 달의 운영과 오늘 쇼펜하우어님의 책은 조금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어떤 걸 한번 읽어볼까요? 좋긴 한데 좀 반야신경 쇼펜하우어님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사실 사람은 자기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한번 묻고 싶다. 정말로 별에 움직이나? 그저 모든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만이 엄청난 지식을 가진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도록 당신은 움직여야 한다.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누군가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타인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다가 좋다고 말하다가 몇 년 지나면 바다는 시끄럽다면서 취향이나 체질처럼 비교적 가벼운 것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겠으나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진정한 만족이나 평화를 찾지 못한 채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인식 과정은 이러한 굴레를 끊어줍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불만족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지 못한 채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한 개인이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불만족을 인식할 때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인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는 그 욕망과 불만으로 표현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인 의지다.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욕망과 불만으로 표현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불만 중은 끊임없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나의 취향이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 본성의 근본적 요소와 마주하는 행위이다. 나의 욕망. 자기 인식의 여정은 결국 해탈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본성과 욕망을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식이 없다면 해탈할 수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술작품을 접했을 때 우리가 해방감과 순수한 인식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순간의 아름다움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 어떤 것도 욕망으로 표출된 상태가 아닌 자신의 내면 세계와 마주하며 묵혀두었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들과 마주하는 것이다. 자기인식 과정.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모든 여정은 단순히 자아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과의 투쟁이며 그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해탈을 향해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을 기준을 스스로 정하십시오. 내 안의 위대함을 찾는 법. 한 분야에서 정점에 서게 된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타고난 재능과 기발한 생각의 방식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입니다. 말하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와 정신의 안녕 모두를 신경 써야만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건강하지만 정신이 피폐한 경우 타락하거나 쓸데없는 유혹에 휘말리기 쉽고 반대로 정신은 건강하지만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질병으로 당면하거나 정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오래도록 관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좋은 습관이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인내입니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한 70% 쓰는 거 그쵸? 아이고 죄송해요.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매체에 넘쳐나는 무모한 도전들을 보며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다. 3시간 동안 달릴 것을 선언하고 그에 임하는 사람 평소에 못해도 1시간 달리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30분도 채 달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 도전을 따라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책만 읽으면 금방 골아떠지는 사람이 매체 안에 성공 사례에 덧치되어서 1년 내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꿈꾸는 것 역시 벨새가 항세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에 딱 걸맞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그저 내 몸과 마음이 불쾌하지 않을 그 기준을 스스로 정리해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엔 하기 힘들었던 것도 평범한 생활이 되고 그 평범한 생활이 나만의 고유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머릿속에서 둘 이상의 가치가 충돌하거나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마다 나가서 걷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도움을 구하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청하고 싶다는 욕망,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다 잊고 같이 술에 취해버리고 싶다는 욕망을 힘껏 인내하고 묵묵히 침묵 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게 크나큰 도움을 준 나만의 습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루기 힘든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에 관해 나이가 들수록 선택을 내리는 게 두려워집니다. 선택에 따라 포기하는 것들이 점점 크고 많아지기 때문이다. 아이고.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 책이나 주변 사람들로 도움을 얻는 것도 한두 번일 뿐 이후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그다지 관심이 있지 않으며 그들의 사정과 나의 사정은 크고 작은 차이점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그저 걸으면서 생각하다 보면 그나마 가장 명확한 해답이 나오곤 합니다. 나는 그런 인내와 습관이 어느 날에 내 작은 믿음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해답이 나오곤 한다. 맞아요. 매사에 충실하는 거, 몰입하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독서에 조금 집중이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수고하셨어요.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